머리 있는 남자 최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탈모로 인해서 가발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속상하겠죠. 솔직히 저조차도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가발은 자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쓰는 제품이 아닌 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써야 하는 탈모인들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영업을 통해 상당한 이윤을 챙기는 양심 없는 가발 업체도 있을 겁니다. 또한 현재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가발에 대해 모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리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다만 그 가격이 1,00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약을 안 사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반값으로 팔게 되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낚였다고 생각하시겠죠. 가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온갖 사탕발림의 멘트를 날릴 것이고 그것에 현혹돼 가발을 구매하고 나중에 후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탈모인들이 가발을 쓰게 되면 인생이 가발을 쓰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와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개선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간다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가발 업체에서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로지 여러분, 즉 탈모인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극히 저 개인적인 견해인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성 가발로 구매해라. 앞으로의 내용은 부분 가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게 가발의 가격은 업체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기성 가발은 60에서 90만원, 맞춤 가발은 70에서 1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가발 업체는 기성 가발의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종류의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성 가발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춤 가발을 권유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이윤을 더 크게 취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 시 꼭 기성 가발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실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착을 하였을 때 가발이 미세하게 살짝 우는 정도는 스타일링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성 가발을 구매하시는 게 금전적인 세이브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춤 가발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의 탈모 범위나 두상 사이즈로 인해 기성 가발의 사이즈가 안 맞는다면 맞춤 가발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또한 맞춤 가발은 본인의 모발, 모량, 색상, 스킨의 종류, 기타 등등 그야말로 본인의 두상 퀄리티와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맞춤 가발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성 가발의 퀄리티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성 가발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두상 사이즈와 모발 퀄리티가 잘 준비된 가발이기 때문에 커팅과 스타일링만 잘 된다면 전혀 티나지 않게 가발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제작한 헤드윅이라는 기성 가발을 애용하는 1인으로서 보시다시피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고로 100%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거나 예민하지 않으신 분,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실력 있는 업체에 방문하셔서 기성 가발을 실착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머리를 밀지 말아라. 본인이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상 머리를 절대 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가발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머리를 밀어야 한다라는 멘트에 낚이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를 밀고 가발을 쓰는 착용 방식은 고정식 착용 방식으로 크게 테이프식과 접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테이프식은 탈모 부위를 바리깡으로 밀고 가발에 테이프를 붙여서 두피에 붙이는 것이고, 접착식은 가발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접착제를 덧발라서 두피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밀착감이 좋고 썼을 때 결리는 것이 없어서 겉을 만져보았을 때 마치 가발을 쓴 것 같지 않은 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접착식 같은 경우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심리적인 큰 안정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필히 머리를 밀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착용 방식의 최대의 단점은 가발 속을 감거나 케어가 용이치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냄새, 간지러움, 답답함, 기타 위생적인 면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가발 업체를 방문하여 바리깡으로 가발을 띄고 본머리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대충 그 주기를 체감해 보니 약 2주에 한 번은 가발 업체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2주에 한 번씩 관리비가 발생이 되겠죠. 관리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고정식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지출될 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억지로 머리를 밀게 하려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클립식은 관리 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이고 관리 주기도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고객의 머리를 밀게 하면 관리 비용도 더 비싸지고 방문 주기도 더 빨라지니까 그만큼의 이윤을 더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고정식을 하면 떨어지지 않고 티도 안 나고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멘트가 동반하겠죠. 자, 그렇다면 머리를 밀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링 고정식과 MP 시술식이 있습니다. 링 고정식은 미세한 링 속으로 본머리 몇 가닥과 가발의 몇 가닥을 엮어서 짜부를 시켜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약 10개에서 30개 사이 정도 시술을 받게 됩니다. MP 시술식은 본머리 몇 가닥과 가발 몇 가닥을 겹쳐서 그 위에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경우와 상황에 따라 약 5회에서 30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은 테이프식과 접착식보다 두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관리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갔었던 관리 주기를 한 달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테지만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된 주기로 인한 금액적인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 갈 걸 한 번만 가면 되니까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물론 링 고정식과 MP 시술식도 고정식 착용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냄새, 간지러움, 답답함, 기타 위생적인 면에서 크게 개선되진 않겠지만 다른 방면에선 이득이 될 수 있으니 고정식 착용을 원하시는 분은 필히 머리를 밀지 마시고 링 고정식이나 MP 시술식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링 고정식이나 MP 시술식은 시술자의 스킬에 상당함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업체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어느 업체에서는 이 착용 방식을 잘 모르거나 내지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업체에서 머리를 미는 게 낫다라고 권유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발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클립식으로 입문하셔 가발에 적응을 해보시고 추후에 원하실 때 고정식으로 옮기심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나노스킨 또는 레이스 스킨으로 구매해라. 가발을 쓸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앞 이마 라인입니다. 그만큼 앞 이마 라인이 티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 가발이 티가 나냐 안 나냐가 정해진다고 하여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발을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 스킨과 패치 스킨은 특성상 앞 이마 라인을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스킨입니다. 말 그대로 가발티가 팍팍 날 정도로 티가 많이 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스킨이 바로 나노 스킨과 레이스 스킨인데요. 일단 이 두 스킨의 설명에 앞서서 가발은 100% 티나지 않는 가발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 개선을 도와줄 방법이 바로 나노 스킨과 레이스 스킨입니다. 나노 스킨은 일반 스킨보다 얇고 밀착감이 좋아서 앞 이마 라인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킨이 얇으면 얇을수록 더욱 자연스러움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레이스 스킨은 얇은 망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스킨의 차이점 및 단점으로는 나노 스킨은 초반 몇 개월이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벌겋게 변색의 우려가 있고 사용감이 생겨 모발이 빠졌을 때 그 부위가 우유빛깔처럼 티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이스 스킨은 후반 몇 개월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초반엔 촘촘한 망 조직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용감이 생기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다만 구멍이 뽕뽕 뚫린 레이스 조직 특성상 가발에 테이프를 붙이는 게 용이하지 않고 강한 충격과 마찰로 인해 레이스망이 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스킨은 일반 스킨으로밖에 할 수 없는 내린머리는 물론이거니와 스타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나노 스킨과 레이스 스킨이 일반 스킨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라고 업체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다 착용을 해본 결과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별반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사용자가 관리만 잘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참고로 저는 레이스 스킨을 선호하는데 1년 6개월이 넘은 가발을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분은 가발 업체에 가셔서 가발을 구매하실 때 웬만하면 나노 스킨과 레이스 스킨 중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나 앞 이마 라인을 노출하기를 원하시는데 일반 스킨이나 패치 스킨을 권장한다면 무조건 나노 스킨이나 레이스 스킨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업체에서는 이 두 스킨이 추가가 된다고 하여도 가발 금액이 변동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업체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좀 더 특별한 나노 스킨이나 레이스 스킨을 주문 제작할 시에는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구성은 일반 스킨과 패치 스킨이 좀 더 나을 순 있지만 직접 체감을 해본 결과 그닥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내린머리만 가능한 일반 스킨과 패치 스킨보다 기왕이면 다양한 스타일이 가능한 나노 스킨과 레이스 스킨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발을 구매하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는 보통 기성 가발로 구매했을 시 바로 가발을 잘라줍니다. 다만 펌이나 염색은 별도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업체마다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맞춤 가발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보통 2달 정도 걸리는데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2달 안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팅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파마나 염색은 별도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보통 서비스로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비용은 보통 탈부착식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고정식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관리 주기는 탈부착식으로 하시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에 한 번씩 내 본머리를 자르고 가발 세척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본머리가 자라게 되면 가발과 본머리의 경계선이 이질감이 들게 되는데 그 주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미용실을 다녔었던 주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식은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관리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 관리 방식은 탈부착식과 동일합니다. 고정식 특성상 모발이 자라기도 하지만 덥고 답답하고 간지럽고 냄새나고 두피 손상이나 기타 이유들로 인해서 못 버티고 관리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 주기가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가발을 자를 시엔 무조건 긴 머리로 자르시길 바랍니다. 가발은 한번 잘리게 되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가면서 합을 맞출 필요성이 있고 모발이 상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긴 머리로 커팅을 해야 가발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가발 숱의 양은 생각보다 많이 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발은
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발티가 많이 납니다. 합을 맞추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로 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보시면 내 눈에 만족스러운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어려운 스타일링을 할 땐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볼륨 넣고 드라이함에 있어선 필수적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께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꼭 알려달라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똥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린머리 스타일로 하십시오. 손기술은 없는데 가발은 티 안 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이 하는 머리는 바로 댄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헤어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댄디 시스루로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가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필히 파마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발이 티 안 나기 위한 최고의 추천 방법입니다. 파마의 장점 중 하나는 스타일링을 하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가능하지만 또 굳이 스타일링을 안 한다고 해도 사진에 나온 것처럼 퀄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염색은 가발과 본머리의 색 정도만 맞을 정도로 염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색을 분리하지 않는 이상 본머리와 가발색이 맞아야 가발티가 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발을 구매하기 전 업체에서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 몇 가지와 사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여러분도 이 정도 정보만 알고 숙지한다면 한층 더 예쁘게 가발을 마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 있는 남자 최익이었습니다.